그 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7번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지금 구간에 따라서 지금 식을 여러 개 줬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확인하는 습관이 좋은 거지 그냥 수식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엄청 난이도가 낮겠지 사실. 뭐 식 두 개, 뭐 식 두 개밖에 안 줘버린 다음에 그냥 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별거 없겠지만 지금 얘가 좀 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식이 좀 비교적 단조로운 패턴이에요. 1차랑 2차, 상수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조율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답을 구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문제에 되게 이런 표현이 맞나?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변동성에 대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뭐 둘이 연속이 될 거고 뭐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고정적으로 띡 해서 풀리는 건 없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양지 문제죠. 자, 봅시다. 자, 세 정수 A, B, C에 대하여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줬네요. A, X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A고 얘가 꼭지점 좌표가 B, C라고 줬습니다. 일반형으로 안 줬네요. 그죠? 다만 A, B, C가 정수라는 겁니다. 똑 떨어지는 정수라는 거고 이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지정해 줬는데 이 gx의 정체가 뭐니? 라고 봤더니 아직 정해지지 않은 fx 있죠. 아직 우리가 a, b, c를 뭐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이 fx의 모양이 결정이 될 텐데 이 fx 그래프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뭐 그리라는 소리예요? f-x 그리라는 거죠. 일단 이거 지금 나와 있는 gx를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어떨 땐 fx고 어떨 땐 마이너스 fx다. 근데 얘가 기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이겁니다. f 절대값 x.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f 절대값 x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인 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원래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오른쪽에 그린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y는 t라는 가로선이 이제 y는 g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때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가로선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랑 1이라고 하는 가로선이랑 교점 개수랑 0이라고 하는 가로선 y는 0은 사실상 x축이죠. 얘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의 대소관계를 줬어요. 딱딱딱 몇 개라고 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게 마3이고 뭔가 여기쯤에 이제 0이 있을 거고 요 위에 1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중간에는 요 선 있죠. 요 선하고 만나는 게 제일 많아요. 이게 좀 특이한 구조죠. 그러니까 뭔가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만난다,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적게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있는 요 놈하고 제일 많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선상에서 그냥 무슨 축을 설정을 해버리고 y축을 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어떤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거에 그대로 접은 그래프, 데칼코마니 접듯이 띡 하고 접힌 그래프가 여기 그려질 텐데 교점 개수가 누구하고 제일 많이 만나게 해야 돼요? x축에 해당하는 y는 0하고 제일 많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리빨리 그냥 너희가 조그맣게 그리면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오른쪽에 원래 그래프 자체가 축이 오른쪽이었고 왼쪽에 있었다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구조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에서 그리고 여기 중간치에서 한 번 만나고 계속 두 번 만난다기 때문에 얘는 어쩌면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여러 번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축 있죠? 축이 왼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뭐도 따져봐야 되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따져보긴 해야 돼요. 난 이거 지금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하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아래로 볼록 가정 상태에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축이 이쪽에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대칭 구조로 그려지겠죠. 요게 좀 의심이 되죠. 왜냐면은 요런 가로선하고 몇 번 만났고 두 번 만났고 이 밑에서는 0번 만났고
요 중간 과정에서는 몇 번 만나요? 4번 만나고 딱 여기서만 3번 만나고 여기서만 2번, 여기서는 계속 2번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약간 교점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뀌면 이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여기 모양에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상황은 누가 제일 커야 돼요? H0이 제일 커야 되죠. 그 다음 H 몇이에요? 1이고 H 몇? 마3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론 위로 볼록도 따져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다면 이런 구조겠지. 그죠? 이런 구조면 애당초 밑에 있는 선하고 2번 만나버리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따져보는 게 맞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문제 해설을 보면 다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일단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에서 B가 양수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쫙 다 따져보거든요. 근데 시험 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 못하니까 가장 유력한 걸 생각해가지고 해보는 게 맞지. 그럼 여기서 이 구조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A, B, C가 딱 뭐라는 거예요? 정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C값도 정수예요. 그죠? 이제 B가 정수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좌우 선택해 주는 거니까. 이제 꼭지점 Y좌표는 이제 C가 중요한 건데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면 좋은 거예요? 이 상황인 게. 일단 H 0하고 제일 많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상관은 없겠네. 뭐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이거 2번 만나죠. 1하고 몇 번 만나? 2번 만나고 안 되네요. 그럼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얘가 오른쪽에서 여기 마3까지 내려가서 접해버리는 순간 여기서 마3하고 양쪽에서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쨌든 얘가 제일 적어야 되니까 어떤 구조가 좋은 거야? 마3에서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건 가능하네. 이런 거 가능하나요? 그죠? 그럼 마3하고 안 만났죠. 0하고 몇 번 만났어요? 3번 만났죠. 그 다음 1하고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꼭 여기가 이렇게 안 끝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도 3하고 안 만났죠. 그 다음 뭐야? 0하고 몇 번 만나요? 4번 만났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한 번 만났죠? 아니 두 번 만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관은 없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4번 만나니까 얘는 그럼 몇 번? 3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한 건 뭐야? 아, 일단 이 오른쪽에 그려지는 fx의 원본 그래프 있죠? 원본 그래프가 일단은 뭐 이 구조가 일단 이렇게 적어놓은 게 제일 좋긴 하겠지. 이 그림 상태.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뭐보단 커야 되는 거예요? 마3보단 커야 돼요. 마3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마3보단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0 대입한 거 있죠? 0 대입한 요 지점의 높이가 1보다 1에 가까워 1이 된다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4번 만나니까 될 거고 얘가 내려와서 어디까지도 된다고? 요것도 상관없는 거죠. 요렇게 돼버리면 안 만나고 3번 만나고 2번 만나니까.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2번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범위값이 나와버리니까 문제에서 뭘 준 거예요? A, B, C 정수값을 준 거죠. 그리고 뭔가 조금 부족하니까 밑에 나조건도 준 거지. 원래 내가 나조건까지 같이 읽고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구조를 분석하려고 일단 그냥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은 갑자기 뭐야? HT라는 건데 HT는 이 그래프하고 이 Y는 T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교점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잖아요. 그럼 분명히 구조가 우리가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위칭 되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불연속이 돼버리고 여기 스위칭 되는 순간 불연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불연속이 되는 점이 분명히 두 개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t제곱 플러스 2t를 곱했죠. 근데 t제곱 플러스 2t를 곱했다는 건 이거 곱했다는 거네. 근데 이렇게 곱했더니 얘가 뭐가 된대? 연속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어디랑 어디여야 된다? 마이너스 2랑 0이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종합. 일단 여기에 분명히 마이너스 2 선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그러니까 지금 0이랑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돼줘야 돼요? 확실한 거는 접해야 됩니다. 그죠? 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나? 이렇게 되면 얘가 밑에서 올라가다가 딱 마이너스 2에서만 두 번 만났고 위로 올라가면 네 번 만나니까 마이너스 불연속. 네 번 만나는 거 유지되다가 딱 뭐일 때? 0이 될 때 세 번 만났고 그 이후부터는 두 번 만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식의 이름이 뭐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fx라는 식은 a의 x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c였는데 이 c는 확실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 원본 그래프 얘 있죠. 얘가 반드시 어디에 지나줘야 돼요? 어디 지나야 되니? 0,0을 지나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먼저 뽑아낼 수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b 제곱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얘가 2다는 거죠. 근데 a 곱하기 b 제곱이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거든요 또. 근데 a하고 b가 무슨 수예요? 정수예요. 그죠? 근데 어떤 정수랑 정수인데 정수가 되는 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 얘가 숫자가 작아. 그럼 b는 설 자리가 없죠. b는 뭐가 돼야 돼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지금 축이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서 b가 어쨌든 축을 의미하니까 b가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b가 1이 되는 거고 a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fx 완성됐죠. 자, fx식은 결국에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라는 식이 된 건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f5 구하라고 했죠? 근데 f5는 뭐예요 그러면? f5가 뭐야? F5구나? 이거구나? 여기 5 대입한 거네. 순간 H 온 줄 알았네. 여기 5 대입하면 몇이야? 44, 16 곱하기 2에다가 2 빼는 거죠? 그럼 32에서 2 빼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 30이다. 요건 나쁘지 않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 근데 이런 거 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구조적인 연습을.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작년 양지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인데 지금 식을 쪼개놨어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2범위 절대값이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부터 2에서는 그냥 2ax라는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a가 양수라고 조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a, b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하죠. 자, 이 밑에 있는 식이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x 해놓긴 했는데 x에 뭐 씌었어요? 절대값이었죠. 그럼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밑에 식의 범위에 0이 안 들어가요. 밑에 식의 범위에 0 안 들어가지 않아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럼 얘는 밑에 식이 그냥 식이 두 개로 분리가 될 겁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면서 x가 약분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2차식 남을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식 앞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뭐가 존재합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밑줄을 쳐야 돼요.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빈 치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역함수가 돼야 돼요. 역함수? 그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의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빈 치역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선택받은 치역이 있어야 되고
치역은 한 번씩 선택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속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1대1 대응 정의에 연속성이 안 들어가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너희가 공통수학 2 역함수 문제 같은 거 문제 풀 때 약간 심한 문제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고 끝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식 준 다음에 얘가 뭐 역함수 간단하라고 하면 학생들 대부분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근데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 모도 가능해. 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도 치역 다 선택 받아줬고 가우선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연속이란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무조건 함수가 연속돼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해서 우리 9번 문제에 적용을 하면 분명히 여기에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2보다 클 때인데 요 식 좀 봅시다. 요 식은 그냥 밑에는 절대값 그냥 풀린 거죠. 그럼 뭐야? 그냥 x만 하나 약분되면서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a제곱이라는 식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a하고 b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자체가 a 더하기 b의 무슨 값입니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차피 여기서 a가 양수라면 이런 직선이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라면 이런 직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여기 사이에서 이만큼의 치역을 할당을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만큼의 치역을 할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아르르 블록 그래프 있죠. 아르르 블록 그래프가 여기서 갑자기 나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려지더라도 축보다 오른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할당돼 있는 어떤 이 직선이랑 여기랑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얘가 어떤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직선이 뭔가 할당이 될 텐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2차식에다가. 그럼 뭔가 어딘가 꽝 찍히고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맞아냐? 그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는 얘를 뭐 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전체에다가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힌 그래프인데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애당초 뭐야? 여기서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뒤집혔을 때 여기 원점 대칭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원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얘를 뒤집은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지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가 무슨 대칭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구조가 되겠지.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고로 그냥 바로 여기가 몇이다. 여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가 몇이다. b는 고정으로 0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 문제가 어차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인데 b는 고정으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요 2차 함수가 애당초 이렇게 y축의 대칭이 아니었으면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랑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 여기 시작과 끝 지점이 원점 대칭 유지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없던 거였죠. b가 0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 대입하니까 a제곱 플러스 4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만들고 싶다고? 1대1 대응, 역함수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이 드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얘가 뭐 했다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중간 부분의 빈 치역이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두 가지 다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연결을 했다면 문제에 적혀있는 1차식 있죠. 그 2a에다가 몇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4a랑 누구랑 같아야 돼? a제곱 플러스 4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가 0 돼야 돼서 이러면 a가 몇이에요?
2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말은 A가 음수일 때죠.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여기가 뒤집힌 거기 때문에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냥 부호만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그럼 부호만 반대가 있으니까 이때 A는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A 값이 2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A 더하기 B의 최소 물어봤죠? 그러니까 왜 최소 물어봤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분명히 이게 B가 0으로 고정일 텐데 이게 연결되는 거 했더니 A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의심을 때려야 된다니까 문제 풀 때. 그죠? 그럼 이제 본인이 역함수 즉 1대1 대응의 정의에는 연속이 전제가 깔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연속되지 않으면서 치역만 메워주는 경우는 없나라고 생각하면 얘도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최소값은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겠죠. 만약에 단답형으로 A 더하기 B 값의 모든 값을 찾으라고 하면 답은 2개가 되겠죠. 2랑 마이너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함정을 팠어요. 작년 양지 문제 보면.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이것도 양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양지고 문제를 일부러 많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세종시 작년 기출문제에서 단원별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양지고에서 작년에 연속 단원을 좀 많이 낸 것뿐입니다. 또 역함수하고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섞었어요. 10번도 지금 보면 문제에 뭐 있어? F 인버스 보이고 역함수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9번 문제나 10번 문제나 다 마더통에 있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열심히 풀어보고 학생들 풀어왔죠. 또 다 틀려왔어요. 원래 그래요. 문제를 뭐 2번, 3번, 4번 풀어보면 뭐해. 풀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야 변형됐을 때도 그 이해력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10번. 자, 25년 양지. fx를 지금 2개로 분리시켰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cx제곱 플러스 2분의 7x라는 이체함수. 상수항이 없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0,0은 관통하겠네. 그죠? 어쨌든 근데 어차피 이제 1보다 오른쪽을 그리니까 뭐 0,0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요? 연속이에요, 얘들아. 이거 연속이에요. 이건 끊기면 안 됩니다. 연속이고 뭐에 갖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이게 조금 전 문제는 역함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푼 것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구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연결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월함수 fx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3개고요. 그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3, 1, 2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약간 묘한 기시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통상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러면 이 교점 3개 좌표가 마3, 마3이랑 1,2랑 2,2일까? 그렇게 쉽게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봐. 1,1을 지난다고 하면은 저 위에씩 밑에씩에다가 1, 1 대입해가지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을 때가 이제 마3이니까 위에 있는 직선이 마3, 마3 지난다. 밑에 있는 직선에다가 2, 2 지나서 A, B, C가 나온다고? 에이 설마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너희가 역함수와 배울 때 잘 배웠다면 아마 알 거예요.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무조건 yx 위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감소일 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감소라고 하지 말고 감소하는 곡선일 때. 이게 함수가 감소하는 곡선일 때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빡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나도 이거 정도는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x 빼기 1 제곱이니까 축이 1일 거고 여기 접할 거고 여기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리기도 힘들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교점이 생기지만 여기랑 여기도 서로 거의 교점을 가져요. 이해돼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도 좀 꼼꼼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y는 ax랑 y는 log ax 그래프 동시에 그릴 때 a 범위가 0부터 1이면 우리가 그래프 교과서나 이거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제 얘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감소하고 그럼 얘도 여기서 yx와 여기 교점 가지면서 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a 값 잘 조율하잖아요.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랑 여기에도 교점 갖게 할 수 있어요. a 값을 어떻게 조율하면? 잘 조율하면. 뭐 깨알 복습이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럼 a가 1보다 크다면 기본 지수함수 그래프랑 기본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yx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교점 갖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a 값 조율하면. a가 통상 1에 점점 가까워지면 여기 교점 가져요. 그리고 얘랑 교점을 갖는다는 거는 언젠가 뭐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 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 ax랑 로그 ax가 요렇게 여기에서 접할 때 있죠. 이때 a 몇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희 나중에 3학년 되면 선택 미적분 할 때 이거 내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 2의 2분의 1입니다. 2 루트 2 이거예요. 2가 뭐지? 그냥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습니다. 무리수 2라는 거에 2의 2분의 1제곱이 돼버리면 얘가 대략 한 1.4 정도 돼요. 루트 2랑 되게 비슷한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 숫자 근처에 가버리면 여기서 접하는 구조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보다 이제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여기도 완만하게 올라서 두 번 만나는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구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3학년 미적분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 때 그럼 바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설마 마3, 마3, 1, 2,2는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진짜 센스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냥 어디 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3, 마3이 아니라 어디? 마3, 2.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1,1이어야 돼요. 교점이 3개면 가운데 있는 중간 좌표는 무조건 y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x좌표 2일 때는 마3 지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요거 3개를 주어진 범위식에 대입해서 A, B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알면 빠르고 모르면 헤매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고 나면 시험 때 이걸 먼저 하기보단 이 위에 거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선생님 이것도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뻔하게 내겠냐고요, 설마 문제를. 이걸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답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도 작년 양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해요. 이거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은 양수 k와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일단 이차함수 등장했네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뭐 fx는 뭐 x제곱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될 건데 갑자기 gx 놈이 뚜둥하고 등장했습니다. 근데 gx가 정체를 봤더니 0부터 2까지만 지정해줬어요. 근데 0부터 2까지 지정해줬는데 0부터 1까지는 이차함수 fx 원본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f2 빼기 x 그래프 그리래요. 얘들아 마이너스 f2 빼기 x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fx 그래프를 1,0에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그거 보여야 돼요. fx를 어디에 대칭시켰다? 1,0에 대칭시켰다. 왜냐면 f2-x 그래프가 얘를 x는 1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대칭시키고 뒤집은 거기 때문에 1,0에 대칭한 그래프가 돼버려요. 얘는. 알겠어요? 이걸 막 평행이동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럼 애당초 1,0에 대칭을 시켰고
얘가 지금 0, 1, 1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플러스 2는 gx만 하고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갑자기 뭐를 뺐습니까? k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gx 플러스 2가 gx다 이것만 적혀있으면 주기함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k를 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어찌보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이동이라기보다는 gx 그냥 함수값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0이면은 여기 뭐 돼요? 2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뭔가 그려질 텐데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럼 2부터 4 그래프 있죠. 2부터 4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얼만큼 그냥 내린 그래프다. K만큼 내린 그래프다. 이해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연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되면서. 근데 얘는 뭐야? K만큼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가로선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ht의 최대값이 몇이다? 3이다.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뭔가 k씩 계속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마다 반복된 어쨌든 반복성은 유지가 되는 거죠. 다만 k만큼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프일 것 뿐이지. 근데 내가 이런 그래프를 완성을 시켰을 때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일단 몇 번 만나는 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만나는 건 생겨야 돼요. 그리고 4번 만나는 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최대값이 3이라고 했다는 건.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그래프가 대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F0이랑 F2가 높이가 같다 아니에요. K만큼 떨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중간에 이음새 지점이 있죠. 이음새 지점인 1과 1을 대입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식에다가 1 대입하면 F1이고 중간 그 밑에 식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F 이렇게 1 아니에요? 그럼 얘랑 같다는 게 뭘 의미해요? F1이 몇이다? 0이죠. F1이 0이에요. 그 말은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했고 반드시 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를 0부터 여기가 1이고 요 지점이 2라고 했다면 여기는 반드시 지나줘야죠. 여기 반드시 지나야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1 왼쪽에는 0부터 1까지는 fx 원본 그래프니까 여기 이제 잡자 이렇게 x 빼기 a라고. 하나 인수는 모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 a가 뭐냐에 따라 여기에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반드시 여기는 지나는 거. 그럼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가 여기에 무슨 대칭? 요 1,0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면 돼요. 이해돼요? 그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를 여기 또 그리는데 얼만큼 다운시킨다? K만큼 다운시킨다. 근데 그게 계속 연결돼야 돼. 그러면서 가로선하고 최대 몇 번 만나야 돼? 3번 만나야 돼. 전형적인 30번, 뭐 21번 이런 문제예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봐야 되는 문제.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풀면 좀 쉽게 가끔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약간 감각적으로 푸는 것도 있긴데 뭐 어찌 좋게 얘기하면 감각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매로 푸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반드시 여기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A가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말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겠지, 원본 그래프가. 근데 그거를 여기만 이렇게 남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원점 대칭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아래로 내려버리면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몇 번밖에 안 만나요?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건 거 따져보는 거라니까. 너희가 개념 중요하긴 한데 애당초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이런 걸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가면서 따져볼 시도를 안 해요. 그거를 평소에 많이 연습해놔야 시험 때도 뭐 이렇게 하면서 풀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일단 A가 1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A가 그럼 딱 1이어도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되니까.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A가 그럼 어디 사이에 있는 경우?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그럼 A가 여기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왼쪽에다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겠네. 그럼 얘를 원점 대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근데 얘를 오른쪽에 한 다음에 K만큼 다운시켜버리면은 심지어 연결도 안 되고요. 왜냐면 K 양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올리면 연결될 수 있겠지. 그래도 어쨌든 몇 번밖에 안 만나요?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결국에는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리고 A는 뭐보다 작은 숫자예요?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럼 여기가 1일 텐데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이 뭐예요? A거든요? 그럼 얘가 0,A를 지나야 돼요. 해가 A인데 0,A도 지나야 돼. 그 말은 내가 만약에 한 이쯤을 A라고 찍었으면 A도 한 이쯤 와야 돼요. 여기가 같아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이 구조로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생각해봐.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뭐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그냥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 관통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없긴 하지만 기하학적으로 최고치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최고치 한계수가 1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꼭지점이 찍히면 한 칸, 두 칸, 네 칸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근데 여기 간격이 이제 1이 돼버리면 여기 되게 완벽하단 말이에요. 요만큼 폭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말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되려면 최고치 한계수가 되게 커야 돼요. 절대값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로 그려지는 거야? 원점 대칭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만큼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끝났겠지. 여기 마이너스 A에서. 이해돼요? 그럼 얘를 지금 여기에 또 그리는데 얼만큼 내려서? K만큼 내려서 연결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가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마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가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또 퍽 하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높이가 지금 여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가로선하고 몇 번 만나는 게 생겨버려요? 많이 만나죠. 근데 우리는 가로선하고 최대 몇 번 만나게 해야 돼? 3번 만나게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내가 어떤 구조로 그린 거야? 여기가 되게 많이 내려가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얘들아 최종 구하는 답이 고정값이에요? 무슨 범위값이에요? K의 무슨 값 찾는 거야? 최소값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다시 여기서 좀 센스가 발휘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다시 하면 여기 지나고 뭔가 A 관통하게 할 거잖아. 저기 아르르볼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요런 느낌. 여기가 A일 때 딱 여기가 몇인 거? 마이너스 A인 거. 아까는 내가 여기를 아래로 내렸잖아. 그렇지 않아? 딱 여기 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이쪽에서 이게 원점 대신에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A 관통하고 여기까지 내려왔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게 뭐만큼 내려와서 K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구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돼버리면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몇 번 만나니? 3번밖에 안 만납니다. 이해돼요? 물론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게
얘들아 지금 이 문제 내가 30번 구주고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조이지 마세요. 물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수업을 재밌게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더 재밌게 해. 조이지 마세요. 그럼 너 이거 나중에 못 풀어요. 이렇게 되고 내가 여기 A 선정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완만하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얘는 지금 내가 여기를 A 마이너스 A만큼 내린 거죠. 그럼 여기까지 못 내려갔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얘도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 모양을 여기 높이에 여기까지 내려서 연결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얘도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완만하게 끝났다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이렇게 되고 끝났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도 얘들아 몇 번 만나요? 한 번. 최대 몇 번 만납니까? 최대 3번이에요. 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럼 A 자체가 설정하는 게 범위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이게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a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느낌상 이게 ht의 최대, 아니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이거든요. k. 근데 k 어쨌든 얘든 k는 뭐예요? 이 지점의 높이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길이가 k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럼 k는 몇 a예요? 2a예요. 그럼 k의 최소값은 2a의 최소죠. 그럼 a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a가 최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 범위적인 게 아니라 딱 맨 마지막 극단적인 여유로 끝날 때가 맞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끝날 텐데. 그냥 센스 있게 이 상황 대대로 해가지고 그냥 등호로 푸는 게 맞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풀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이 뭐냐면 지금 여기 부분에 남아있는 요식 있잖아. 요식의 이름이 뭐야? 얘죠? 여기에 축 어디예요? A와 B의 중점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A 플러스에 대입한 여기 높이 있지? 요 꼭지점 높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푸는 거야.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린 극단적으로 맨 마지막에 A의 최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요 fx에다가 뭐 대입한 거 2분의 A 플러스에 대입한 거 있죠? 얘가 뭐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 A 된다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A 된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푸는 게 맞아요. 얘가 이거다. 이렇게. 원래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어로 푸는 거예요? A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식에다가 요거 대입한 다음에 전개하면 얘가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럼 2차 부등식 풀면 분명히 범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범위랑 얘랑 겹치는 범위에서 제 최소값 찾으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A 최소값 찾은 다음에 그러고 끝내면 안 되지. K는 몇 A야? 2A잖아. 그럼 내가 찾은 A의 최소값에다가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 해주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본 문제를 변형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맨 마지막 문제거나 그럴 거예요. 그 전 문제거나.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 풀 때 일단은 확실한 거는 fx가 반드시 어디에 지나야 된다. 1,0을 지나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너희 다 할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가 여기에 무슨 대칭이다? 1,0의 대칭이다. 그건 오늘 들었으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x 그래프가 1,0의 대칭한 그래프라는 거 너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일단. 그럼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여기가 결정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까 바로 이 그림 그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a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도 해봤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해봤는데 그래버리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지 않거나 막 계속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탈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해본 거잖아. 근데 이 구조에서 내가 뭐 해봤어? 아까 맨 처음에. 이거를 움푹 내려봤죠. 사실 이 움푹 내린다는 거 말도 안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해본 거야.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여러 번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 여기가 점점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좋겠구나 하면서 그냥 일단 특수한 상황, 접하게 되는 상황도 해보고 이렇게 뭔가 얼마 안 내려가는 이것도 해봤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요 구조로 해서 그냥 사실 제일 정확한 건 부등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잘 정리하시고 너희가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꼭.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작년 종총 문제입니다. 자, 문제 구조 좀 보죠. fx가 0 이하 3 이상에서는 x 빼기라는 비교적 간단한 직선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0부터 3 사이에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그려지는 건데 아래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를 찾아서 대신 2a 더하기 b의 뭐가? 절대값 쉬운 값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고정값이 안 나온다는 소리겠네요. 아래 조건 만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fx에다가 뭐 씌운 거? 절대값 씌운 게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구간을 읽었을 때 fx의 절대값 씌웠을 때 최대값은 3이랍니다. 그죠? 자, 그래프 그립시다. 빨리. 어차피 구간이 잘리는 게 몇이에요? 0이랑 3이죠? 3 체크하시고 0 이하 3 이상일 때는 x 빼기의 그래프니까 x 빼기의 그래프는 마이너스에 0,만 지나면서 여기는 소실되고 여기 2인점 연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뭐 이거 그리는 거야 아마 금방 할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됐나요? 그럼 이제 요 안에 영역에 뭘 그려야 돼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건 뭐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냥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뭐가 되면 돼요? 연속이 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일단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는 거.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여기 부분은 띡하고 꺾이겠지. 여기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띡하고 꺾일 거야. 이걸 뭐 그려놓으면 헷갈리면 안 그려도 돼요. 그냥 구조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 뭘까? 내가 여기에 2차 함수를 생성하잖아요. 이 2차 함수를 적절히 조율하면 애당초 뭐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값 씌우기 전부터 연속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 연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연속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긴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느 부분부터 어느 구간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4까지네요. 4.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마이너스 2까지밖에 안 내려갔고요. 4일 때 이미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이미 3이 읽혔죠? 그러면 내가 요 사이에 2차 함수를 만들 때 요 범주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3보다 높은 게 나와버리니까.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일단 연결되게 만들어봐요. 절대값 씌우기 전부터. 그럼 어떤 그림 만들 수 있어?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사실 이거는 센스 있으면 금방 되긴 되거든요. 왜냐면은 너희가 이거 알면 되게 좋아. 뭐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있으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칸 한 칸, 두 칸 몇 칸? 네 칸 이렇게 돼요. 꼭지점으로부터. 위로 볼록이어도 한 칸 한 칸, 두 칸 몇 칸? 네 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여기에 그려되는 그래프가 최고창 개수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식으로 풀면 뭐 대입해야 돼? 얘가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뭐 대입한 거? 저 밑에 식에다가 0 대입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1. 밑에 식에다가 몇 대입한 거? 3 대입한 게 몇이다? 2 하면은 연결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구조를 가만 보면 여기에 만약에 꼭지점을 찍잖아요. 그럼 한 칸 한 칸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두 칸 하나 둘 셋 넷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다. 사실 좀 실력이 좀 잡혀 있으면 이해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 해가지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됩니다. 그럼 대입으로 푼다고 생각하면은 이 식에다가 0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b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라는 식에다가 3을 대입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2는 9 더하기 3a 빼기 1이 되면서 몇이야? 8. 3a가 몇이야?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가 됐을 때 이 fx가 a가 몇이고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절대값 씌우기부터 연속이죠? 맞니?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게 요거 말고도 혹시 절대값 씌우면 연결되게 못할까요? 얘가 절대값이면 여기로 띵 하고 꺾이죠. 그럼 애당초 어떻게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축이 한 칸 오른쪽 넘겨가지고 여기인 경우. 그러면 내가 0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이번엔? 1 돼야 되죠. 그럼 이번엔 b가 1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꺾이면서 2가 되니까. 그럼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니까 9 더하기 3a 플러스 이렇게 되고 10이니까 너희가 마이너스 12가 3a가 되면서 이때 a는 마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최대가 될 때라고 했죠? 그럼 얘 가지고 2a 더하기 b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4 빼기가 마이너스 5고 절대값 씌우면 5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2a 빼기 플러스 b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에다가 해보니까 마7이고 저대로 7이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게 나오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a는 몇이다? 마사가 되고 b는 몇이다? 1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골라서 틀렸어요. 그냥 a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해놓고 틀렸어.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아는 문제였는데요.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아는 문제였는데 실수였어요가 아니라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시험 끝나고 오면 위로는 해주지. 아 그래 그랬어? 아휴 어쩌니. 아이씨 그게 뭐 실수야. 실력이지. 이거는 애당초 이게 연결되기만 하는 것만 체크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럴 거였으면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이란 말을 안 했겠지. 그냥 fx가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이라고 했겠지. 절대값을 왜 줬겠어. 사람 짜증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답에서도 2a 플러스 b의 절대값 씌운 게 최대가 될 때이기 때문에 가능성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결국엔 답은 얘 쪽으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작년 양지 기말 문제입니다. 이건 중간 문제가 아니에요. 기말 문제예요. 작년 양지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 범위에 들어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말 범위에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연속을 물어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속 개념은 어차피 3차, 4차 그래프랑 섞여서 내야 진정한 그 뭔가 값어치를 하는 단원이에요. 내가 조밀이라고 표현하잖아. 자, 이거 혹시 예습으로 미리 풀어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13번 문제. 혹시 나 예습으로 풀어봤다. 괜찮아요. 뭐 복습만 잘하면 됩니다. 특강은 일단은. 예습까지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복습은 꼼꼼히 하고 있죠? 풀었던 거 다시 풀어보고 수업 내용 보고. 그러니까 너희 수업 내용 잘 이해 못했을까 봐 내가 지금 다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냥 채널에다가 내가 너희한테 주소만 아직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복습할 때 보면서 다시 봐도 돼요. 알겠죠? 원래는 미적분원 킬러 특강은 그냥 내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려가지고 복습할 때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1강, 2강은 올렸고 끝나는 데도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문자로 주소 링크 보내줄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 시간에 좀 약간 내가 이렇게 꼼뻑 졸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보면서 다시 복습하세요. 알겠죠? 일단 니네가 지금 어제 수업한 1학년보다 더 졸아. 내가 지금 어제 수업한 킬러 문제 1학년도 10명, 11명 수강하거든요. 그 정도? 근데 걔네 한 명도 안 졸아요. 물론 걔는 S반이긴 해. 근데 반에 자꾸만 S, A, B, C 이게 급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솔직히 S반하고 A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실력적인 차원에서는. S랑 A랑. A랑 B는 좀 차이는 나요. 우리 학원 시스템 상에서 반을 딱 했을 때. 근데 S반과 A반은 무슨 차이냐면 그냥 문제를 풀게 시키면은 오히려 A반 학생이 어떤 문제는 더 잘 푸는 경우 나와요. S반보다.
근데 어디서 딱 실력이 나오냐? 시간 제곱 문제 풀 때 딱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의 제곱 문제를 풀어버리는 순간 그 뭔가 되게 종합적인 거죠.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빨리 푼다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 센스와 뭐 스킬적인 것과 뭔가 이런 거 종합적인 거 빨리 푸는 접근 시도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하면 확실히 S반 학생들이 한두 문제 더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푼다 못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이해하냐가 중요한 거지. 되게 종합적인 거야 이제. 어쨌든. 자 봅시다 13번. 힘들죠? 딱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됐어요. 되게 힘들어 보이네. 자 봅시다. fx가 x세제곱 빼기 9x입니다. 자 이거와 실수 t에 대하여 이 그래프 위에 a, fl을 꽝 찍고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예요. 그죠? 일단 여기 등장한 t는 이런 t가 아니에요. 무슨 t예요? 이런 t입니다. 회전하는 t예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야? a, fa가 정해진 점이 아니에요.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왜냐면 fx는 정확히 줬으니까. x세제곱 빼기 9x라고 정확히 줬으니까. 뭐 이거 맘만 먹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그죠? 뭐 심지어 이거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9네. 3하고 0하고 3하고 마3 관통하는 직선이네. 0,0 딱 대칭되면서. 그죠? 그리고 3차 1차니까 이런 것도 보여야 돼요. 이거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 그게 종합적으로 딱 보여야 돼요. 홀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오케이 이거 회전시킬 거야. 회전시키는데 갑자기 또 뭐가 등장했어요? 아니 원래 그래프하고 교점 만나는 거면 상관없겠는데 갑자기 fx에 뭐 씌웠습니까? 절대값 씌웠어요. 그죠? f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와 이러면서 이 머리가 짜증나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a, fa는 fx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fx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인데 내가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는 fx 그래프가 아니야. fx에 못 씌운 그래프. 절대값 씌운 밑에 부분 꺾인 그래프랑 교점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갑자기 맨 마지막 네모난 박스에 뭐라고 줬냐면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인데요. 그럼 이게 당연히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기울기가 회전, 그러니까 점이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어느 점을 꽝 찍고 나서 얘를 회전시키다 보면 분명히 교점 개수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그 교점 개수가 딱 바뀌는 지점은 연속일까 불연속 지점일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요. 그죠? 이게 기울기가 회전하다가 띡띡 이렇게 바뀌는 순간 뭔가 바뀌게 된다면. 그죠? 근데 오케이. 이 GT가 T가 K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된대. 근데 그 K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0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들아 K는 T 값이죠. 근데 그 K 값 중 가장 작은 게 0이거든요. 그럼 이 0은 T 값입니다. T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가장 작은 불연속이다. T는 얘들아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올려가면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그래프에 어딘가 A, A를 찍었어. A, A를 찍은 다음에 기울기를 음수부터 해가지고 날카로운 음수 있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날카로운 음수잖아. 뭐야? 잠깐만. 뭐 에스파 춤추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 카메라에 내가 이러고 있네. 자, 어쨌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것부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어느 순간 기울기가 딱 뭐가 될 거 아니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0 되는 동안에는 불연속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A, FA가 어디일까? 그 A, FA가 어디지? 를 고민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 문제의 절반 이상은 풀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 네모난 박스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근데 별거 없거든요. 결국엔 K는 T예요. 그죠? 특정 K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K 값 중 가장 작은 게 0? 뭐야? 그러면 이게 기울기를 내가 돌려가면서 했을 때 0이라는 기울기에서 처음으로 불연속이 나온다는 거잖아. 음수 기울기에서는 불연속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치? 그러면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 건데
fx 그래프가 비교적 그리기 쉬운 그래프죠. 이거는 사실 미분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요. 미분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지. 물론 극점 찾는 것까지 한다면 미분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그래프가 좀 재밌게 생겼거든요. 0,0 지나고요. 몇 콤마 몇 지나야 돼요? 얘 그냥 인수분해하면 x에 x 빼기 3, x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 3 지나야 되고 이게 마3 지나야 돼요. 그리고 너희 분명히 이 그래프가 이 모양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거를 지금 여기 좌표표면에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여기 어디예요? 여기.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해서 찾아도 되고요. 너희가 뭐 나중에 본반에서 진도 배우면서 나중에 하면 다 비율관계 배우겠지만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길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비율관계가 여기 극대에서 가선 거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일단 2대 1이 된다는 거고요. 얘가 생각보다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길이 있죠. 여기가 1대 루트 3이 돼야 돼요. 이건 무조건 고정되는 겁니다. 그냥 미정계수 ABC로 잡은 다음에 그냥 해도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기 3 관통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극소 있죠, 극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고요? 1대 루트 3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어디겠어요? 요 숫자에다가 루트 3 곱한 게 1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이에요? 루트 3이에요.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긴 해요. 사실은 왜 미분해가지고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뭐야? 3의 제곱 9잖아요. 그럼 x제곱이 3 되는 거니까 루트 3인 거 금방 나와요. 사실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율관계를 알고 있을 때 도움되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요새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비율관계 다 성명을 해주죠. 사실. 문제 풀 때 써먹을 때도 있고 안 써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 수능 문제는 이런 비율관계로 빨리 푸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비율관계를 알아야지만 빨리 푸는 그런 건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x좌표가 루트 3인 거 찾았고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루트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몇이야? 3 루트 3 빼기 9 루트 3이죠. 그럼 마이너스 6 루트 3이네. 그지? 그럼 얘들아 이만큼의 길이가 몇 칸 내려가야 돼요? 6칸이나 내려가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깊어요. 이만큼 길이가 몇 칸 내려가는 거야? 6칸 내려가야 돼. 이 정도는 택도 없어. 사실 엄청 내려가야 돼. 사실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문제를 편의상 그냥 일단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얘 올라갔고 그럼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도 여기 좀 찍어가지고 한 이쯤 해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쉬운 그래프도 그려놔야 돼요. 절대값. 근데 여기랑 여기는 그럼 절대값을 안 씌워도 원래부터 저기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대값 씌워서 꺾인 부분이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겠네요.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갔겠죠? 네, 여기는 올라가서 얘가 6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 그래프가 뭐야? 절대값 fx입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가 원본 그래프예요. 그죠? 얘들아 그럼 이 원본 그래프에 a, f를 어디를 꽝 찍어야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불연속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딱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불연속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공식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점을 옮겨가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원본 그래프가 지금 요거잖아.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 음수로 돌려볼게, 일단. 그럼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이렇게 일단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위에 요 모양하고 현재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근데 얘가 여기에 지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에서 여기서 뭔가 처음으로 접선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접선 나오겠지. 띡 하고. 그럼 이 음수 기울기에서 첫 번째 불연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긴 탈락이야. 그럼 이 근처는 다 탈락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원본 그래프에 여기 있는 지점에서 접선을 이제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음수 기울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생각해봐. 지금 얘가 딱 해서 깔짝 하는 순간 여기랑 여기에서 두 번 만나죠.
두 번 만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몇 번 만나요? 이렇게 세 번 만나는 게 생기죠. 이미 기울기가 아직 0이 안 되는데 세 번 나는 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약간 후보가 될 만한 게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 의심되는 거 여기 좀 의심되죠. 근데 여기도 얘들아 생각해봐야 되는 게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껴가는 순간 얘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에서는 여기 관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지점이 있죠. 여기 이렇게 관통하는 기울기 돼버리는 순간 교점계수 바뀌어요. 그럼 여기도 아니야. 그럼 너희가 이제 점을 온점 밀어가면서 하다 보면 결론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절대값 시용, 그러니까 여기 원본 그래프의 극대 있죠. 극대랑 같은 높이에는 여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되게 가파른 기울기 이렇게 만들었어. 몇 번 만나니? 이 그래프하고 여기랑 저기 위에서 한 번 만나겠죠. 저기 위에서도 한 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이게 완만해져도 몇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죠. 그러다가 한 이쯤 돼도 아직 몇 번이에요? 두 번이죠. 근데 기울기가 딱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몇 번 만나요? 네 번 만났잖아. 그러니까 A, F가 여기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A, F가 어딘지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그럼 이제 찾았잖아. 찾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GT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서 27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찾았어. 이제 여기 찾았다고 해봐. 찾는 거야. 좀만 하면 금방 찾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G1이 뭐예요? G1.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 1자리. G2는요?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 2자리. 3, 4, 5, 6, 7, 8 쭉쭉 해가면서 시그마 처리하는 겁니다. 교점 개수가 몇 개인지. 근데 이제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1이다, 2이다, 3이다, 4이다 할 때는요. 그래프를 좀 더 비율을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아까 여기 몇 루트 3이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칸에 6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한 기울기가 6이에요. 내가 근데 이렇게 납작하게 그리면 여기가 6처럼 안 보이지. 한 기울기 3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럼 여기 좌표 찾자. 여기 좌표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원본 그래프 있죠? 원본 그래프에서 극대 높이랑 같은 지점 여기에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비율 관계가 좀 편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극소에 여기가 몇이야?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여긴 자동으로 얘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2대1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그냥 루트 3에다가 한 번 더 더한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2루트 3 콤마 몇이 되는 거야? 6루트 3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어차피 나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 그릴 거예요. 요거. 왜냐면 이제 2점 지나는 기울기가 1자리가 요 절대값 씌운 거랑 몇 번 만나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내가 여기를 루트 3 체크했을 때 여기가 2루트 3일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올려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비율이 좀 맞으니까. 너희가 대충 그리더라도 가로 세로 비율 맞춰서 그럼 얘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야? 올라갔다가 여기 사이에 3 사이에 이렇게 뾰족하고 내려왔다가 2루트 3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요 점입니다. 요 점. 그 다음 여기는 뭐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도 여기까지 뭐 이렇게 뾰족하고 올라갔다가 이 사이에 그냥 빠직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요 정도만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겠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나면서 기울기 1자리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잖아 무조건. 그죠? 기울기 1이니까. 내가 지금 비율 관계 가로 세로 비율 좀 맞춘 거야. 이래야 좀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되니까. 몇 번 만나니? 몇 번 만났어? 6번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6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잖아요. 자,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얘가 지금 기울기 2가 딱 여기 지나면 어디 지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좌표가 2 루트 3, 6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어디 지날까? 여기 지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만큼이 3칸이잖아. 3칸이고 6칸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2가 되면 여기 지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몇 번 만나니? 하나, 둘, 셋, 4번 만났죠? 그럼 4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거 세는 것까지 신경 쓰면 시간 내에 풀기 쉽지 않은 문제야.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다 일일이 세나요? 아니요. 기울기가 어느 순간 가파라지는 순간만 이제 교점 개수가 유지가 돼요. 자, 3. 기울기가 3이면 어디 지나요? 원점 지납니다. 그럼 하나, 둘, 3번 만났죠? 그럼 3일 때는 몇 번? 3번 만났어요. 그럼 이거보다 이제 가파라진 기울기. 기울기가 4가 돼버리면 이런 느낌이 될 거잖아. 그럼 몇 번 만나요? 계속 2번 만납니다. 그럼 나머지 건 또 다 2번 만나느냐? 여기서 페이크가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27로 끝났을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식 있죠? 얘 미분한 거 얘 아니에요? 여기 x에다가 요거 대입해봐요. 12 곱하기 3? 36? 36 빼기 9는? 27! 여기에 접선 있죠? 여기에 접선이 27입니다. 그럼 27일 때는 한 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4부터 몇 가지? 26까지는 계속 몇 번 만난다? 2번 만나다가 27일 때는 접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몇 번 만난다? 한 번 만납니다. 마지막에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그럼 이해돼요? 그러면은 2가 이만큼 개수만큼 곱해주고 요거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A, F가 여기인 걸 빨리 찾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직선 올려가면서 하면 참 힘들어요. 내가 비율 관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루트 3인데 이만큼이 6 루트 3이 될 수가 없지 사실은. 이만큼 한 칸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에서 잡아야 되잖아. 어차피 내가 기울기 회전시켜가면서 1, 2, 3, 4, 5, 6 기울기 교점 개수 확인하려면 이렇게 좀 약간 너희가 밑에다가 이거 그리는 거 금방 그리잖아. 가로 세로 칸만 좀 맞춰가지고 그냥 모양만 빨리 하면 되니까 교점이 어딘지 찾는 것도 아니고 교점 개수만 기하학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이해돼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복병이 존재하고 있다? 27이 존재하고 있다. 미분한식에다가 여기 좌표를 대입을 해봤더니 얘는 그럼 순간적으로 뭐가 돼버리면서 접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에 이것도 확인하는 약간 함정도 도사되고 있는 문제다. 맞추기 쉽지 않겠죠? 자, 됐나요? 자, 연속 다 했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연속 단원도 독단적으로 이렇게 킬러로 낼 수 있어요. 함정도 많이 파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 내가 아직 포인트 안 줬죠? 뒤로 넘길게요. 세 번째 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가 이제 진도상으로 미분계수 도함수라든지 뭐 접선 내용은 조금 섞일 수도 있고요. 도함수 최대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 도함수 단원이 미적분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면 거기 부분에 진도를 나가는데 한참 오래 걸리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학생한테 그 미분계수 도함수는 야, 너 미분할 줄 알지? 0분의 0꼴은 로피탈 써. 이러고 넘어가기도 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쉽게 풀리니까. 근데 이제 킬러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인지 좀 봅시다. 요 단원이 킬러로 넘어가면 대체 뭘 물어보는지 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작년 고온이고요. 오른쪽 2번 게 다정 문제인데요. 그 2번 먼저 좀 볼게요. 2번. 그러니까 2번은 아마 너희가 많이 풀어봐서 이건 킬러라고 하기도 웃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내 본반 학생들 듣는 학생들은 내가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뭐 세 종류로 알려주긴 하는데 정석대로 푸는 방법 그냥 y를 h로 바꿔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f'x씩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y를 상수 취급 때려버린 다음에 x에 관한 편미분으로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대부분 문제가 y를 h로 바꿔가지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잘 풀리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나중에 미분이 아니라 적분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 풀 때 F0을 찾는 습관을 먼저 들이세요. F0.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적분으로 바뀌게 되면은 F0을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면 적분한 다음에 적분산수 찾는 단서로 씁니다. 그래서 F0 찾는 거는 항상 해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구조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합니까? 참고로 내가 어제 우리 선생님 본반에서 설명했는데 여기 뒤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얘 뭐예요? 1참수예요. 이거 만약에 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면 이것만 있으면 1참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준 다음에 F'7이 3이라고 줬어. 그 다음에 F'0 찾으라고 했어. 그럼 답은 그냥 3이에요. 왜 1차함수는 모든 지점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꾸라고 그냥 이거 답 3식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식 때문에 이 식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이거를 뭐 다양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도 뭐 편미분으로 풀기도 하는데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그냥 y를 뭘로 바꿔서 h로 바꾸면 이게 3hx라고 볼 수 있고 얘가 넘어가면 빼기로 넘어가고 는 등호되죠. 그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누면 h로 나눠버린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해버리면 왼쪽 식이 f'x가 되고요. 오른쪽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는 못 건드리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를 못하니까 얘는 약분해서 그냥 3x만 남죠. 이해돼요? 근데 얘가 뭘 의미하죠? 얘가 f'0이에요. 얘가 f'0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0을 주는 경우가 있고 f' 다른 값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f'7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에 7 대입하면 f'7은 요게 어찌 요거 더하기 몇이야? 7, 3, 21이죠.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8이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죠. 그 답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죠? 이건 뭐 어렵진 않겠죠? 시험에 뭐 그냥 이렇게 H 바꿔서 푸는 거고 다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작년 고온고 문제인데 3번 문제 보잖아요. 3번 문제 보면은 너희가 이거 당황할 수 있긴 해요. 좀 다르죠? 이 구조랑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3번 문제 나왔을 때 방법은 이게 두 가지긴 한데 이게 편미분으로만 풀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좀 당황하긴 합니다. 이게 편미분 해버리면 안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먼저 하고 1번 돌아갈게요. 3번 문제 보면 얘 y를 h로 바꿔버리면 돼요. y를 h로 바꿔버린 다음에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얘도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정리한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 해볼게요. x 플러스 h로 바뀌었고 빼기 fx 빼기 h 바꾸게 되면 는 2f모 h 더하기 4h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너 이거 모양 많이 보지? 이런 모양 많이 봤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뭐 적으면 h 적으면 여기도 h 적히겠고 여기는 h가 약분해서 지워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미트 h 0으로 보내면 얘도 리미트 h가 뭘로 0이 되고 h분의 fh 적고 2 있는 거 앞에 튀어 보내고 4x제곱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fx가 이미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뾰족한 지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로피탈 써가지고 얘가 뭘 의미하죠? 2f'0을 의미합니다, 얘가. 아니지, 2f'x겠구나. 그죠? 2f'x겠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면 약분해서 지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특정값 줬잖아요. f'0이 몇이다? 2다. 그럼
그럼 얘가 2란 소리죠. 고로 f'x는 뭐다? 2x제곱 플러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편미분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요. 내가 편미분은 y를 상수 취급하고 미분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x 상수 취급한 다음에 편미분 때려버리면 풀리긴 합니다. 이것도.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fx가 없고 fy이기 때문에 ya를 문자로 취급하고 x를 상수 취급한 다음에 미분해버린 다음에 풀면 풀려요. 편미분도. 근데 이제 요 h로 바꿔서 푸는 정석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문제가 변형돼도 다 풀리기 때문에. 알겠죠? 자, 되돌아가서 1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1번 작년 고운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맨 마지막인지 그 전인지 잘 모르겠네. 문제 읽어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뭐라고 지정했느냐. 그 2차 함수에다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에 곱한 식이래요. 그럼 gx는 몇 차식이겠니? 4차겠죠? 일단. 근데 두 함수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우리가 가조건으로 뽑아낼 수 있는 힌트 두 가지죠. 첫 번째, g1 빼기 f1은 몇이다?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때리면 되지 않나요? 굳이 모양 맞추기 하지 않고 로피탈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G'1 빼기 F'1도 몇이다? 0이다. 이해돼요? 가조건은 이거 주고 끝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 준 겁니다. 그 다음 나조건. 이게 가조건이고 나조건은 뭐라고 했어? G'1이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죠. 근데 나 G'1이 0이 아니라는 건 현재 G'이라고 F'이 같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도 같은 거예요? F'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조건, 다조건. FT랑 F'T가 같고 그다음 G'T랑 EF'T가 같도록 하는 이 실수 T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T는 현재 얘들아 변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fx랑 f'x식이 존재할 텐데 그 식에다가 T라는 걸 대입했을 때 같아지는 값이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 같아지는 T 값을 여기에도 대입해도 같아진다는 어떤 T 값이 존재해야 된대. 없으면 안 된대요. 오케이? 그럼 이 다조건이 아마 제일 어려운 약간 접근일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이 문제에서 일단은 fx는 최고차함 개수가 몇인? 1인 2차 함수라고 하면 좋고요. 현재 g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에다가 이러한 fx를 곱한 식이에요. 그죠? 근데 너희가 미적원 문제 풀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최고차함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하면 무지성으로 이렇게 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잡아서 문제 푸는 문제가 있고 인수로 잡아서 문제 푸는 문제도 있고 모른단 말이야 아직은. 그럼 이 상황에선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고 냅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너희 이거 어떡할래요? 저기 G 만들고 H, F 이렇게 여기 뒤에 뭐 아직 내가 안 정했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서 요 식에다가 1 대입하고 뭐 여기에다가 미정계수 잡은 다음에 1 대입해서 뺀 게 0이다. 이거 미분한 거랑 이거 미분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뺀 게 0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단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보고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gx 빼기 fx라는 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너희가 미적원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구조의 힌트가 나왔을 때 gx 따로 fx 따로 찾는 구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힌트를 줬을 때는 그냥 얘를 통째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째를. 무슨 말이냐? 이 통째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통째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뭐 됐다는 거야? 0 됐다는 거잖아. 그 말은 H1이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G'X 빼기 F'X를 당연히 H'X겠지. 미분이니까. 근데 이 프라임에다가 1 대입한 것도 0 됐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H'D도 0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HX가 X 빼기를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 힌트를 뽑아내야 됩니다. fx, hx 즉 요 gx에서 fx를 뺀 식이 x 빼기를 몇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냐면 알겠어. gx 빼기 fx씩 만들어 볼게. 그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fx에서 fx를 뺀 식이죠. 그럼 요거 fx 묶어주면 이 1이 없어지면서 x제곱 빼기 x 곱하기 f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fx죠. 얘가 현재 얘라고요. 근데 hx가 x 빼기 1 최소한 몇 개 가져야 된다고요? 2개 가져야 돼. 그 말은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fx의 인수 하나를 찾는 거라니까. 가족권으로 이거 빨리 빼야 돼요. 이거 못 빼고 그냥 미정계수 다 잡아주고 풀면은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애당초 그렇게 연습하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미정계수를 최소화시켜가면서 얘를 풀까를 좀 고민해야 돼 사실은. 미정원은. 이걸 다항함수 추론이라고 해요. 문제에 주어진 힌트, 뭐 연속, 미분 가능성,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이런 대입해서 뭐가 됐다 이런 힌트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어떤 다항함식이 뭐인지 추론하는 이 다항함 추론 영역은 현재 트렌드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매년마다 계속 나오고는 꾸준하게 나오는 킬러입니다. 수능에서도. 안 바뀌어요. 이 다항함 추론 문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계속 낼 겁니다. 너희 수능 땐 더 판을 칠 거야. 왜? 선택 과목을 미적을 안 치잖아요. 이과 미적을 안 치고 확통을 치잖아요. 합쳐가지고 뭐 구분선 없이. 그럼 수원 수투형이 더 어려워지니까 다항함 추론 문제를 더 많이 낼 겁니다. 옛날 비중 형태로. 자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식으로 추적한 건 얘네. 맞니? 근데 그럼 fx가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x 빼기 1이죠. 근데 나 조건이 뭐야? 얘죠. 근데 얘죠. 미분한 거에다가 a 대입하면 0이 되면 안 된대. 그 말은 절대로 이 뒤에 있는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a가 1이 돼버리면 x 빼기 1의 제곱이 돼버리면서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1 대입하면 0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라니까 이것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조건으로 가봅시다. 다조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잘 들어요. 어쨌든 fx라는 식에다가 t 대입한 거고 f'x에다가 t 대입한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이제 g'식에다가 t 대입한 거고 f'에다가 t 대입하고 2배 한 겁니다. 별거 없죠? 그럼 일단 얘들아 여기에다가 f'x 적어볼게요. f 이거 고배민법 쓰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럼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a니까 2x 빼기 a 빼기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g'x 적어볼게요. 내가 이거 적는 이유가 뭐야? 다조건에 다 있으니까. 그럼 g'x는 뭡니까?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빼기 1에 fx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한 f'x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t 대입하기 전에 이런 식을 만들어 볼게요. g'x는 f'x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현재 이제 g'x잖아요. 그럼 2x 빼기 1 fx 더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 f'x가 2f'x다라는 거를 t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이 식 요거 만든 거예요. 근데 얘 1로 이항하면 얘하고 동류항 아니에요? 그럼 얘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게 빼기 1로 바꿔버리면 이거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 그럼 는 0이죠. 이해되니? 그럼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x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t를 대입하면 만족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t를 대입해 볼게. 그 t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다의 핵심은 그 t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2t 빼기 1에 ft 더하기 t제곱 빼기 1 빼기 1에 f 프라임 t가 0이 되는 t 값이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 t는 뭐도 만족한대? f 프라임 t랑 ft가 같대.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ft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뭐가 돼요? 묶입니다. 그럼 얘랑 묶이면서 얘를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t 빼기 2 곱하기 ft가 0이 돼요. 근데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됩니다. t 플러스 2 t 빼기 1로 돼요. 근데 얘가 만족한다는 건 얘들아 얘도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ft하고 f't가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얘들아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t값이라는 거 아니에요? t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fx식에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해야 0 돼요? 1 대입하거나 a 대입해야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0이 되게 해가지고 0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의 t의 후보는 누구랑 누구예요? 1, a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얘가 0이 됐다는 건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어떤 t를 집어넣은 게 0이 되는 거고 동시에 f'x식에다가 x에다가 똑같은 t를 대입해서 둘 다 00 됐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근데 얘가 0 되려면은 x에다가 t가 몇이면 일단 t가 1이면 0 되죠. t가 1이면 0 되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도 x에다가 몇 대입해야? 1 대입해야 0이 돼줘야 돼. 근데 여기에 1 대입하면 몇이야? 2 빼기 1 빼기 a니까 1 빼기 a죠. 걔가 0 된다는 건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근데 1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현재 t는 여기서 0 되는 게 t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t에다가 아직 정체모를 뭐를 대입한다면? a를 대입한다면 얘가 0 됐겠지. 그럼 여기에다가도 얘도 동시에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x에 뭐 대입하면? a 대입하면 뭐예요? 2a 빼기 a 빼기 1 아니에요? 그럼 a 빼기 1이지. 걔가 0은 a 몇이야? 또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걸 캐치해야 된다니까 이 문제가. 그럼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0 되는 게 얘가 0 돼서가 아닌 거예요. 얘랑 얘가 0 돼서가 아닌 거야. 방금 따져본 게 내가 fx에다가 그 t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걸 해봤더니 그러려면 t가 전부 다 a가 몇이 돼? 1이 돼줘야 돼. 말이 안 돼요. 그럼 얜 말이 되겠니? 얜 t가 몇일 때예요? 1일 때죠. 그럼 얘가 t에다가 1 대입했어. 얘가 1 대입했어. 그럼 둘 다 0 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내가 그 만족하는 t 값이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고 얘가 0 되게 하는 게 1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프라임식인가? 프라임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일단 0이 될 필요는 없긴 하죠. 일단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t가 1일 때 f에다가 1 대입했더니 뭐 됐어? 0 됐잖아. 아니, 무조건 일단 얘랑 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t가 1이면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ft가 0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은 그 똑같은 t 값을 프라임에 대입해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a가 1이 되잖아. 안 된다고. 그럼 만족하는 t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때문에 둘 다 0이 돼요. 그래서 다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t가 마이너스 2라는 건 f에다가 몇 대입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빼기 a가 f 마이너스 2죠. 이게 ft잖아. 근데 그 t를 어디에 대입한 거? 프라임식에 해당하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빼기 a 빼기 1 아니에요? 이 둘이 같은 a를 찾는 문제라고 이게. 이거 너희가 혼자 풀면 개념적으로 되게 헷갈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동시에 영리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체크를 해봐야 돼. 얘가 지금 다 걷어차주고 있는 거야. G'1이 0이 안 된다가 F'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fx가 x 빼기 1의 제곱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1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다 걷어차고 있단 말이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 몇이야? 6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a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4a가 마이너스 11 되네요. 고로 a가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10이라는 좀 더러운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4분의 11로 완성이 되겠죠. fx가. 됐어요? 그리고 t는 몇이야?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f2 찾는 거네. 여기 f2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1 되고 2 더하기 4분의 11이니까 4분의 8 플러스 11, 4분의 19. 그래서 19 더하기 4니까 답이 4번 23 나옵니다. 이거 맞추는 학생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그냥 이 식에서 그냥 얘로 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때려 찍어서 맞추는 학생이 있어서도 얘를 이제 완벽하게 얘가 왜 여기에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거 왜 안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알겠어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좀 넘어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함수 fx, gx에 대하여 y는 f'x, y는 g'x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거 밑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fx랑 gx가 아니라 f'x랑 g'x네요. 근데 지금 f'x랑 g'x 그래프가 곡선이 아니고 뭘로 그려지고 있니? 직선 그려지고 있죠. 그럼 프라임이 1차식이라는 거는 원본은 몇 차식이다? 2차다. 근데 f'x는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거고요. g'x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g'x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 그럼 gx도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 위로 볼록이란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fx의 축은 마이너스 2, gx의 축은 1입니다. 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갑자기 뭘 추가시켰어요? f-2도 0이고요. g1도 0이래요. 축에서의 y좌표가 0이다? 그럼 이거는 바로 이게 캐치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고 1이면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접해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거고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사실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 그래프의 두 직선에 교점이 있니 없니? 교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fx랑 gx가 어떤 같은 지점에 순간적인 기울기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fx랑 gx가 교점이 있다는 게 아니야. 프라임이 교점이 있다는 건 원본 그래프 fx, gx가 같은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넓게 그려지고 있다. 이게 넓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f'x가 더 완만하잖아요. 지금 직선을 봤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면 더 완만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gx의 최고치 한계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좁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딘가 한 요런 지점에서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 문제 풀 때 큰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석이 보여야 돼.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따져볼게요. fx 더하기 gx는 마이너스 2부터 1에서 증가한다.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함수식이라고 보고 미분 때려버리면 f'x 더하기 g'x 아니에요? 근데 f'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계속 양수예요.
그리고 G'X도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양수예요. 그럼 양수 하면 양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계속 양수니까 증가 맞죠? 이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식 fx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a의 x 플러스 2의 뭐? 제곱. 얘는요. b의 x 빼기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때 a는 양수고 b는 음수고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b가 더 커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내주면 좋습니다. 더 좁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니은 조건이요. fx랑 gx 곱했죠? 일단 그럼 얘하고 얘 곱해봐. a랑 b 곱한 거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죠? 너희가 이거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곱이잖아요. 그럼 제곱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서 접해야 되고 1에서 접해야 돼요. 관통하면 안 됩니다. 해는 갔는데. 근데 a 곱하기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접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접하는 약간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가운데 있죠. 이거는 너희가 나중에 수업 때 듣겠지만 이게 한쪽으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접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얘와 얘의 중점이 돼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서 이런 모양이 된 4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둘 다 여기에 접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와 얘의 중점입니다. 반드시. 그럼 얘와 얘의 중점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2에서 극소인지 물어봤잖아. 맞네요. 극소 맞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 양수로 잘못 봤으면은 틀렸겠지. 최고치 한계수 양수로 잘못 보면 극대로 보니까 틀렸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루트 fx잖아요. fx식 얘죠. 그죠? 그럼 루트 a의 x 플러스 2 제곱. 그다음 여기는 그냥이네. a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b의 x 빼기 1의 제곱.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루트 a로 빠져나가고 이거 절대값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맞니?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얘는 a 곱하기 b를 루트 a로 나눈 그냥 개수 정보로 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x가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약분 때려버리면서 이 식이 갈리는 거지. x가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플러스로 풀리면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이런 얘를 뭐 상수 k라고 보면 k 그리고 k는 음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뭐하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 앞에다가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1 빼기 x 빼기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여기는 그냥 크니까 그냥 k로 나온 거고 이 k는 뭐야 이제? 얘예요. 얘입니다. 얘. 내가 문자 여러 개 적기 싫어서 그냥 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오른쪽은 얘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고 마이너스 2는 관통하고 1은 접했다. 그럼 오른쪽 1 딱 접하는 거 해놓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니? (1에서) 접하고 (2에서) 마이너스에서 관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에서 접하니까 올라가다가 해서 접했겠죠? 접하고 이렇게 됐겠네. 근데 이거를 어디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는 거지. 여기가. 일단 이게 인수가 하나고 여기 인수 두 개면요. 1에서 접해야 되고 여기는 관통하면 돼요. 그럼 최고차항 이 K가 음수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지. 그럼 이 그래프는 뭐야? 방금 그렸던 그래프가 뒤집힌 그래프 아니에요?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여긴 어디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3차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 몇 대 몇이라고 했지? 2대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대를 갖는다? 아니죠. 극대는 어디랑 어디에서 갖는 거야? 마이너스 2랑 1에서 갖네요. 마이너스 1에서는 뭐예요? 극소인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맞게 물어보려면은 뭐 제대로 물어보든가. 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지금 조금 맨 마지막으로 낸 거냐면 나야 지금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냥 빠르게 그렇지만 너희는 아직 그냥 식만 보고 바로 그래프를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게 B가 A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빠르게 여기 A 체크하고 여기 B 체크한 다음에 B는 뭐 해야 돼? 관통해야 되고 A는 뭐 해야 돼? 접해야 되겠죠. 그럼 관통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해주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고 너희가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있잖아. 여기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인 거 확인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될 때 맞단 말이야. 1하고 4 줄 때 많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이렇게 4야. 그럼 자동으로 미분할 필요 없이 여기가 몇인 거예요? 3인 거예요. 2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돼요. 딱 길이 값을 3의 배수로 많이 줍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도움 됩니다. 근데 무작정 이걸로만 항상 푸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뭐 수능 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신 칠 때는 좀 속도가 필요하니까 이게 풀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자, 이것도 작년 대성고 문제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0은 0이고요. y는 fx가 마이너스 2, f-2. 이 그래프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직선 y는 1에 접하는 일입니다. 일단 y는 몇? 이건 그냥 가로선 아니에요? 근데 저게 마이너스 2에서 1에 y는 1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 1에 지난다. 그리고 그 지점의 순간적인 기울기는 몇이다? 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야? fx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일단은 y좌표 하나 구했죠. 몇? 1 나온 거 아니에요? 얘가 일단 마이너스 2, 1에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머지 y좌표가 더 무조건 지나는 y좌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 마저 할 거거든요. 몇 분 안 남아서.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잘 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fx가 예를 들어 4차예요. 최고차 차항계수가 1인 4차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이 0이고요. f'0도 0이고요. 0이래요. f0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상수항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f'0도 미분한식에다가 0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1차항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세운다고 하면 뭐 이렇게 세우면 세울 수도 있겠지. 세제곱 ax 제곱하는데 이 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미정계수를 몇 개만 잡으면 돼? 2개만 잡으면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러면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인데 f2가 0이고요. f'2도 0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식을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fx가 x 빼기 1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뒤의 식을 뭐 이렇게 잡고 문제를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인데요. 문제에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봤더니 저 F에다가 2 대입하면 4라는 거고 저기에다가 프라임 대입했던 프라임 2를 했더니 5래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식을 잡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좋을까? 물론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희가 만약에 이 정보를 우린 조금 전에 뭐 00이라든지 뭐 2, 0, 프라임 2는 0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인수정보 바로 뽑아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00이 아니니까 너희가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려고 시도한단 말이야 또. 미정 개수를 몇 개나 생성했어요? 4개나 생성했죠. 이래버리면 피곤해요. 어차피 근데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봤자 미정 개수 2개밖에 못 날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아마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안 풀릴 겁니다. 그럼 이때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x 빼기 2의 4제곱을 만듭니다. 왜?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에요? 일단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제곱을 만들고요. 제곱을 만들고요. 1차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봐봐. 근데 내가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뭐 돼야 된다고요? 뭐 돼야 돼? 4잖아. 다 날아가지 않나요? 그럼 이 뒤를 4라고 잡으면 돼요.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뭐? 지금 2 대입하면 4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라고 A 잡고 B 잡고 C 잡고 이렇게 D 잡는 건데 너희 이 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해가지고 2로 조이제법 여러 번 해가지고 A, B, C 찾는 거 있잖아. 그거 기억나요? 근데 지금 봐봐. 2 대입하면 4가 되는데 그럼 2를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4. 한 번 미분한 거에다 2 대입하니 뭐가 되는데? 5잖아요. 그럼 여기가 5면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잡는 거보다 이렇게 잡는 게 미정개수를 몇 개만 뽑았어? 2개만 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때리는 게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힌트를 줬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모르겠죠?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문제가 최고치한 개수가 1인 4차잖아요. 그리고 F'0이 0이죠. 그럼 너희가 가족것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만 지운단 말이야. F'I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운 다음에 미정계수 3개 잡고 문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다 뭐가 좋은 거냐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F-2가 뭐란 걸 알고 있는 거야? 1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F'-2가 0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다 뿔뿔뿔로 해놨죠? 그럼 내가 -2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1로 잡아. 그 다음에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 대입하면 뭐 돼야 돼? 0 돼야 되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이 식을 미분 때려버린 다음에 몇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야?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미분 때려볼게. 뭐야? 4 x 플러스 2의 몇? 세제곱 더하기 3a의 x 플러스 2의 뭐 제곱 더하기 2b의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0 대입하면 뭐 된다고? 0 되잖아. 그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나오겠니?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럼 분명히 b는 몇 a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신 그 식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항등식 성질로 인해서 a가 없는 애, a가 있는 애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걸로 푸는 거라고. 얘는. 이 문제를 너희가 이렇게 자꾸 풀면 이거 죽어도 깨도 못 풀어요. 알겠니?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대부분 문제 풀면서 중위권 중상 난이도는 F'2가 0이다. F2가 0이다. 아, 그럼 00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갖고 있어. 이런 거는 많이 쓰거든요. 문제 풀 때. 근데 0이 되지 않고 요런 게 됐을 때 식을 이렇게 잡는 것도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지만 문제가 되게 빨리 풀리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5번은 마저 알려준 거 기반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할 거고 아까 맨 처음에 공지한 것처럼 맨 마지막 회차 수업은 그 전날 10일 날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